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는 20번부터 42번까지고요. 저는 20번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주장하는 바에 대한 내용인데요. 18번, 19번의 간단한 문제를 지나치고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시작할 때 20번을 딱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진 쉬워요. 우리 주장하는 바까지는 좀 내용이 난이도가 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장하는 바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는 글의 주제 그리고 핵심이 바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요, 뭐 argue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일단 argue라는 동사, 주장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혹은 형용사로서 this is important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해당 그 단어가 나온 문장을 유심하게 살펴보는 게 정답 맞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 한국어예요. 그러면 선지만 다 읽어도 위에 지문이 어떤 내용일지 유추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부모는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비교 동그라미 쳐볼까요? compare이라는 단어가 앞에 지문에 나오면서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부모는 자녀의 영재성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자랑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랑이란 단어가 나올 거면 요런 brag or show off 라는 단어들이 한 번씩 꼭 나와줘야겠죠. 세 번째,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삼가야 한다.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시가 될 거고요. 맹목적인 믿음을 좀 삼가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게 주장으로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이 두 키워드가 핵심으로요. 4번, 과도한 영재 교육보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 유지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그럼 간단한 단어 relationship or keep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5번, 자녀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라는 걸로 여기선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위에는 뭐 independent 관련해서 단어가 나오겠죠. 혹은 뭐 명사로서 independence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다 읽어보니까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두가 다 부모 자식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지문은 무조건 이 두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이제 각각의 역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선지를 보고 지문을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린 같이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휘 먼저 보도록 할게요. gift,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remarkable, 주목할 만한. brag, 심하게 자랑하다. feel pressured, 억압을 받다. 혹은 압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show off, 으스대다, 뭐뭐를 자랑하다라는 뜻이고요. live up to, 어디에 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drop out, 중단자 혹은 중퇴자라는 단어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As the parent of a gift child, you need to be aware of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뭐로서? 부모로서. 네. gift child. gift 재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재능 있는 아이들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 우리는 영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재의 부모로서 라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gift란 단어와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알려드리자면 탤런트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재능이란 뜻으로요. 이들이 붙어서 재능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혹은 skill.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숙련된, 능숙한 이란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능숙하고 숙련됐다라는 건 약간 재능이 있다라는 계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유의어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영재 부모로서 you need to be aware of. 너는 할 필요가 있대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be aware of. 주의할 필요가 있대요.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특정한 흔한 부모의 trap, 덫 혹은 함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함정이 뭐일지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Of course, you're a proud parent and you should be. 물론 너는 자랑스러운 부모래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should be 다음에 a proud parent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됐기 때문에 생략된 표현이겠죠. While it is very easy to talk non-stop about your little genius and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this can be very stressful on your child. while 여기선 반면에란 해석으로 될 것 같네요. 반면에 it is very easy. 그것이 매우 쉬운 반면에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는 아니죠. To talk non-stop about your little genius and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말하는 것이 매우 쉽대요. 멈추지 않고 계속 non-stop 말하는 게 쉽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your little genius. 너의 작은 천재와 그리고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그나 그녀의 주목할 만한 혹은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건 매우 쉽다고 합니다. 매우 쉬운 반면에. 자, 여기서 잠깐. 매우 쉬운 게 뭐라고요? 그것이 매우 쉬워요?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쉽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진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서 it은 가주어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말을 하자면 너의 작은 천재가 그리고 그와 그녀의 주목할 만한 그 행동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건 매우 쉬운 반면에 this can be stressful. 그것은 될 수 있대요.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On your child. 너의 아이에게. 그리고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to your very close friend or your parent. 그것은 극도로 important하대요. 중요하대요. 우리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에 형용사로 important 이런 단어 나오면 기억하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합니다. 필자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무조건 이 부분은 주장과 관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점 기억하시고 문장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도로 중요하대요. 뭐가요? 제안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Your bragging behavior. 너의 자랑하다니까 여긴 자랑하는 이런 해석이 되겠죠. ing 붙었으니까. 너의 자랑하는 행동을 limit, 제한하는 게 매우 중요하대요.
뭘로? 어디로? 너의 매우 가까운 친구나 혹은 너의 가족에게로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만 읽어도 우리 정답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을 찾기 전에 앞서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의 자랑하는 행동을 너의 매우 가까운 친구나 부모에게로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즉 여기가 진주어겠고요. 이 가주어 파트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넘어가보자면 give children feel pressure when their parents show them off too much. 재능 있는 어린아이들이요 억압을 받는데요. 언제? When their parents show them off too much.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show off, 자랑할 때, 자랑하다 혹은 으스대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것도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한 거야. 죄송해요. 됐다.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보시면 정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멋지고 우수하고 대단한 친구들이니까 알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머 우리 애가 수학 1등을 했어요. 뭐 영어 1등을 했어요. 영어 단어 다 맞았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어떻겠어요? 다음번에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자랑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이 글의 맹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자랑을 하면 this behavior, 이런 행동은 create, 만들 수 있대요. 무엇을? expectation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란 뜻이죠. 근데 어떤 기대인지 대수로 설명을 해주네요.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live up to. 부응하다라는 단어였고요. 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기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만든대요. 뭐를요? A false sense of self.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너의 아이들에게. 그래서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not who they seem to be as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 여러분들, 당신들은 원할 거예요. 너의 아이가 어떻기를? To be who they are. 있는 그대로. 그들 있는 그대로를 되게 원할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가 아니라 who they seem to be as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 그들의 놀라운 성취에 의해 규정되는 것대로 보이는 게, 규정되는 것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들이기를 바라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if not, 그렇지 않으면 you could end up with a driven perfectionist child or perhaps a dropout or worse. 너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또는 아마 학업 중단자, 중퇴자나 or worse, 혹은 그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 그 이상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답은 자연스럽게 여기 노란색 문장 있죠? 이 문장만 봐도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놨는데 해당 단어가 윗줄에 있었죠? 위에 지문에. 그래서 2번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재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취에 대해서 지나친 자랑이 자녀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겠죠. 영재 자녀를 둔 부모가 만약에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막 자랑을 할 경우에는 그들은 부담감을 느끼며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이 되다 보면 결국 지나친 완벽주의자 아이가 되거나 학업 중단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이제 지나치게 자랑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여기까지가 20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이제 22번 글의 요지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요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주제를 찾는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주제를 찾고자 하는 문제는 총 4가지 정도로 조금 폭넓게 잡을 수 있는데 글의 주제, 말 그대로 주제 문제고요. 그리고 글의 제목, 또한 함축적 의미 추론까지도 글의 주제에 포함이 되고요. 주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인 글의 요지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 4개의 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게 글의 요지거든요. 왜냐? 선지가 우리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를 먼저 읽고 본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출제자가 선지를 만들 때 아예 생뚱맞은 거를 그냥 집어넣진 않아요. 근거 없이 그냥 막 넣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쫙 읽으면서 어떤 내용으로 위의 지문을 구성을 했을까라는 걸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과거, 현재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경험과 감정 이런 단어를 활용하는 걸 보이죠? 2번,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감정은 다양화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게 나오고요. 문명의 발달이 나와 있네요. 세 번째, 감정은 인간이 생존하도록 왔기 때문에 존재한다. 지금 마찬가지로 감정이란 요소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존하도록 도와왔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게 3번의 내용이었고요. 4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 감정이란 요소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긍정, 부정만 나눴죠. 5번,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얘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주자면 얘는 감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지가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감정이었어요. 아, 그러면 본문 위에 있는 본문은 감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옆에 곁다리로 나오는 애들, 과거의 경험이었다, 뭐 현재의 감정, 어쨌든 경험이 시제와 맞게 나온다. 그럼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문명의 발달 이런 내용이 나오면 2번이 나올 거고, 생존 요소 그리고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3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4번은 긍정, 부정, 이 positive, negative 이런 요소가 측면에 나올 거고, 마지막 5번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중에서의 조금 더 세분화된 요 두려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근거를 좀 들어놓고 뭐가 정답일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읽고 바로 지문 올라갔어야 됐는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contribute, 요 단어는 contribute to 전치사 to랑 보통 같이 쓰여서 설명이 되는데 일단 contribute라는 단어 자체는
기여하다 혹은 기부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scare up, 뭐뭐에 겁을 주다, 불안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burn, 유대감을 형성하다 라는 동사, 명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trigger, 원래 동사로서 촉발시키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데 명사로서 방아쇠라는 단어로도 활용된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혹은 신경을 쓰는 이란 뜻이고요. perceptual, 지각의 라는 뜻입니다. 이거 명사형으로 바꾸면 우리 perception 되겠죠? 지각이란 뜻입니다. acutely, 강렬하게. regardless of, 뭐뭐와 관계없이 라는 뜻입니다. 상관없이, 관계없이. activate,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여기까지 단어 한번 봤고요.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갑시다. Our emotions are thought to exist because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우리의 감정은요. are thought, BPP, 그래서 여겨진다라는 동사 쓰이고요. 여겨진다고 합니다. 뭐로요? 존재한다고 여겨진대요. 우리 exist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contributed,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여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어디에? 우리의 생존에 계속해서 기여를 해왔다. 여기서 뭐뭐로서란 뜻으로 종으로서 계속해서 기여를 해왔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잠깐의 힌트를 드리자면 글의 요지 문제 같은 거,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위아래 문장, 3문장 이내만 읽어도 정답을 캐치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 줄 읽어도 정답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래까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에서 우리의 감정은 존재한다고 여겨진대요. 우리 생존에 계속 기억해왔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Fear has helped us avoid dangers.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도와준대요.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expressing anger help us scare up threat. 분노를 표현하는 거는요, 동명사구입니다. 도와준대요. 우리로 하여금 scare up, 위협에 있어서 겁을 주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위협이라는 것에 겁을 준다,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뭐를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도와준대요.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컴마로 연결되어 있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세 개의 문장이 병렬된 형태고요. 이렇게 병렬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제 생존에 기여한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존에 관련돼서 아래 문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두려움 같은 경우는요,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도록 해주고요. 분노를 표출하는 건 위협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쫓아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말고요, 긍정적인 감정은요, 유대감 형성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총 3가지의 예시가 쭈라락 나왔어요.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an emotion is a kind of program that, when triggered, direct many of our activity, including attention, perception, memory, movement, expressions.
진화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감정은요 뭡니까? 종류래요. 프로그램의 하나의 종류인데 어떤 프로그램? 대수로 설명. 삽입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삽입구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김에 같이 읽어보자면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언제? 촉발될 때, 그 감정이 촉발됐을 때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활동이에요. 많은 우리의 활동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감정은 프로그램의 하나의 종류인데 감정이 유발되고 촉발될 때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많은 우리의 활동을 지시하는. 근데 이 활동을 괄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including, 포함하는. 첫 번째 attention, 주의겠고요. perception, 우리 아까 아래에서 배웠죠? 지각. memory, 기억. movement, 움직임이란 뜻 되겠고요. expression, 표현.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의 활동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나오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Fear makes us very attentive. 두려움은 우리를 만든데요. 매우 주의를 기울이게, 좀 신경을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힌대요. 우리의 지각의 초점을 좁힌대. 뭐로? 위협적인 자극으로 좁힌다고 합니다. 자극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컴마하고 동사 세 번째 연결입니다. 유발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either to face a situation or avoid it. 만드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을 face, 직면하거나 또는 avoid it, 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make us to remember and experience more accurately.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 경험을, 하나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더 강렬하게.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그 위협을. so that 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볼까요? so that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힘들 거니까. so that 같은 경우는 붙어있을 때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었고요. so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그 결과 뭐하다 라는 식으로 배웠고, 컴마 so that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는 맨 첫 번째 거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줄 넘어가 볼게요.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 뭐뭐와 상관없이, 특정한 방법과 상관없이. 근데 어떤 방법? 이니치로 설명.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원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인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이유가. 그런데 그 전치사를 맨 앞으로 끌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문장은 완전해지겠죠. 그래서 방식은 방식인데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The specific emotion we possess are to exist because they have helped us as a species survive challenge within our environment long age. 특정한 이 감정들은요, 우리가 소유한 감정들은 여겨졌기 때문이죠. 존재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도와줘왔기 때문에 우리를 생존하도록 도와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어디에서? 오래전에 우리 환경 내에 위험한 것들,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힘든 것들을 생존하게 도와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If they have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만약에 그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리를 뭐하도록?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것과 함께 진화하지 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네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다. 여기 have pp 나왔고요. 여기 would have pp 나왔었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용 정리와 함께 썸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건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분노는 우리가 위협을 쫓아내도록 도와줬고요.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을 하면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감정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했던 건데, 진화적 감정의 관점에서 감정은 유발될 때 많은 활동을 지시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이러한 특정한 감정은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힘든 환경 내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 요 멘트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가.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가 22번 그래요즈였고요. 지금까지 22번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번호 30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갖고 끝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번호에서 만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30번째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30번은 어휘 추론 문제고요.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단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문제 맞추고 싶어요. 사실은 좀 억지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단어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딱 이 문제를 맞이했을 때 문풀 팁으로서는요, 반이어를 좀 생각해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밑줄 단어, 문맥스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밑줄을 그을 때 보통 반이어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좀 맛깔나게 반이어가 있는 아이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기 전에 단어부터 보고 가시죠. alternate, 대안이란 뜻이고요. 대비책이란 뜻입니다. extensive, 광범위한, occasional, 가끔의, convert, 변환시키다 란 뜻이고요. accommodate,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다 란 뜻이고, distribute, 분배하다 혹은 유통시키다 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mender, 상점이란 뜻이고요. 요 정도 단어만 알아도 위에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An excellent alternative to calming traffic is removing it. 훌륭한 대안책이래요. 어떤 대안책? To calming traffic. 그 교통을 진정시키는, calmdown 할 때 그 calm입니다. 진정시키는 가장 훌륭한 대안책은 뭡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소 극단적일 수 있는데 아래 읽어보도록 할게요. Some cities reserve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 pedestrian,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 몇몇의 도시들은요 reserve 했대요. 우리 reservation 할 때 그 reserve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동사로 하면 뭐 예약하다라는 단어가 될 수 있는데 도시가 예약해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 reserve 같은 경우는 우리 남겨두다 혹은 따로 잡아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잡아놓다. 따로 잡아놓은 거예요. 뭐를요? An extensive network.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잡아놨대요. 뭐를? 레인. 우리 1번 레인, 2번 레인 할 때 그 레인인데 정확하게 도로란 뜻입니다. 길, 도로. 그리고 거리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잡아놨대요. 뭐를 위해서? bike, 자전거와 pedestrian, 보행자란 뜻입니다. 보행자와 그리고 occasional service vehicle, 가끔씩 서비스의 교통수단, 그러니까 수시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광범위한 도로와 거리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잡아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 도로를 만들 때 뭐 8차선 도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전거 도로, 보행자 인도 요런 것들을 만들어놨다,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extensive, 광범위하게. 우리 잠깐 단어 한번 확장하고 가볼게요. extensive, 광범위한이란 뜻인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extend, 1차원적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길이를. 혹은 뭐 숙박을 연장하다, 기간을 연장하다 라는 뜻으로 extend 사용되고요. expand, 팽창하는 겁니다. 뭐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 부피가 커지고 3차원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xpand, 우리 spend time, spend money 할 때 그 spend 할 때 pend입니다. 그래서 쓰다, 지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어쌍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extensive가 광범위한 이런 단어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몇몇의 도시들은요 잡아놨대요. 남겨놨대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수시교통을 위해서 도로와 거리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Sorry. This motivates, 이것은 동기부여합니다. 사람들을 동기부여한대요. 뭐하게? To travel by car. No, sorry. To travel by bike rather than by car.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을 동기부여해줬대요. 뭐 하면서? 만들면서 making streets safer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safer, 더 안전하게 도로를 만들면서 자동차보단 자전거로 여행하는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도로 자체가 이제 자전거를 위한 도로,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 거죠. 사람들도 자전거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자전거로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 거고요.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planner can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 to accommodate more of them. 자, 여기 2번 먼저 볼게요. 자전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충전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planners can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s to accommodate more of them. Oh, sorry. 4. 뭐뭐 한다면 뭐뭐로서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as를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가 become more popular. 됐어요. 조금 더 popular. 인기 있는 혹은 대중적인이란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우리 앞에 내용 기억하실까요? 우리 선생님은 좀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1분도 안 흘렀기 때문에 바로 기억할 거라 믿습니다. 이제 몇몇의 도시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뒀다고 표현을 했죠. 마련해 뒀다고. 그게 이제 자전거 혹은 보행자, 수시교통을 위해서, 수시 차량을 위해서 도로를 마련했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좀 많이 사용하게끔 동기부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popular, 대중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아니, 옳고요. 적절하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욱더 대중적이 되면서 planner, 계획자들은요 can convert, 변환시키고요, 전환시킬 수 있었대요. 더욱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뭐 전체적인 거리들을 좀 많이 변환시킬 수 있었대요. 뭘로? To accommodate more of them. 그리고 accommodate,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more of them, 더 많은 자전거를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래서 nevertheles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e most bikeable cities still require motor vehicles lane for taxis, emergency vehicles, and delivery truck.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bikeable, 우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 근데 우리 그냥 어디 도시에서도 지금 우리 있는 곳에서도 탈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타기 좋은 이란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에서도요, 여전히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전거가 동기부여가 되고 많이 대중적이 되면서 전체적인 도로나 자동차 도로를 좀 전환시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심지어 그런 도시에서도 여전히 필요로 한대요.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이 해당 문장의 내용이 정반대가 되게끔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한대요. 뭐를요? 모터바이크 레인을요. 자동차 도로를 원한대요. 무엇을 위한? 택시, 긴급 차량, 배달 트럭 같은 요 세 가지를 위한 자동차 도로를 필요로 한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Delivery vehicles are frequently a target of enemies, but they are actually an essential component to making city greener. 배달하는 트럭은, 자동차는요, 자주, 좀 수시로 타겟이 된대요. 반감, 좀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they are actually essential component.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래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도시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 트럭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그 큰 자동차니까 좀 도로 뭐 환경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교통이 좀 진정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A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is a far more in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 than several hybrids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우리 옷이 좀 타이트하다 할 때 좀 작다 혹은 딱 맞다 이런 느낌인데 마찬가지죠. 좀 공간이 가득가득 찼어. 그리고 빽빽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빽빽하게 packed 짐이 들어찬 배달 트럭은요 훨씬 더 우리 비교급 강조입니다. 비교급 강조 훨씬 더 inefficient 하대요. 비효율적이래요. 뭐에? 상품의 운송 수단으로서 비효율적인 운송 수단이라는 거야. 뭐보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근데 어떤 차량? 이렇게 쓰지. 각각의 몇 개의 이제 쇼핑백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래요.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총 우리가 5개의 상자를 배달을 해야 돼요. 그럼 작은 자동차를 누가 봐도 자동차죠. 5대를 쓰는 게 나을까요? 큰 차를 한 대 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요걸 선택할 겁니다. 얘가 좀 더 효율적인 거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즉 inefficient가 아니라 효율적인이라는 efficient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의 문풀팁 기억해보자면 반이어를 좀 생각해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inefficient, 비효율적인 반대말은 효율적인.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단어는 외워야겠죠? 자, 마지막 문장까지 가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 allows them to operate small stores close to home so that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to get their groceries.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서 유통하는 거래요.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 유통하는 건데 어디로? 이웃 동네 상인에게로 혹은 뭐 상점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허락한대요. 뭐 하는 걸? 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근데 여기서 그냥 작은 가게가 아니라 close to home, 집에서 가까운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So, 그래서 resident, 거주민들, 주민들은 걸을 수 있어요. 뭐하러? 여기 그들의 식료품을 가질러. 우리 컴마컴마 사비꾸니까 자연스럽게 스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석을 하자면 운전하는 것보다 라는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하는 것보다 이제 걸어서도 갈 수 있겠다. 운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배달 트럭이라는 것도 꽤나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때 도움이 된다라는 것까지가 이 글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내용 정리 빈칸 채우면서 한 번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윗글은 교통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첫 번째로 교통을 제거하는 게 효율적인 대안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으로 자전거, 보행자 혹은 수시 서비스 차량을 위해서 광범위한, 익스텐시브한 많은 도로와 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겠죠. 그런데 in bikeable city, 우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에서도 일부 교통은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통? 택시, 긴급 차량, 배달 트럭 같은 경우 자동차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배달 트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주 반감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적으로 만드는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몇 개의 쇼핑백을 실은 여러 차량보다 하나의 짐이 빽빽하게 들어찬 배달 트럭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과 다른 상품을 다른 곳에 다른 이웃 상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집 근처에 더 작은 상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교통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캡처 타임 갖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2번 빈칸 추론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에서 32번 같은 경우는 단어 빈칸을 지나쳐서 이제 구로 좀 길어진 형태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하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고 싶으면 밑줄 근처이죠. 밑줄 위아래 문장. 이 두 문장들을 좀 참고를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선지를 먼저 보고 밑줄 근처와 어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부터 볼게요.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래요. 뭐에 따라? 일련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일련의 방식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2번 Ignore unfamiliar methods from new media. 무시하래요. 뭐를요? 친숙하지 않은 메시지를 무시하래요. 새로운 미디어로부터, 매체로부터. 세 번째, maintain steady focus and clear understanding. 유지하래요. 꾸준한 관심과 초점을 유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이해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Interpret information through a traditional lens. 해석하래요. 정보를 해석하라는데 뭐를 통해? 전통적인 렌즈를 통해. 일단 궁금하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일 것 같긴 합니다. Interpret, 이 단어는 우리가 정보를 interpret,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interrupt는 뭘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긴 한데 한 번씩은 조금만 더 짚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주는 거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방해하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단어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번 interpret information, 정보를 해석하는 거래요. 전통적인 렌즈를 통해. 마지막 5번 enjoy various media contents with one platform. 즐기래요. 다양한 매체의 컨텐츠를요.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거느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다양한 걸 즐기라는 게 5번인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5번의 선지를 좀 보니까 뭐 매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뭐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도 있겠고요. 뭐 미디어, 세상. 3번은 조금 관련성이 살짝 없어 보이긴 하는데 4번은 information or lens,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조금 미디어나 이런 관련된 내용,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유추를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선지를 읽고 바로 본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휘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nvention, 발명품이란 뜻이고요. put on, 몸에 걸치다 혹은 입다. 우리 그런 거 알죠? 그 안경 딱 벗으니까 안경 얹어 하는 것처럼 안경 같은 경우는
쓰다, 얹다라는 뜻도 되고요. things, 상황이란 뜻입니다. s 붙어서 상황이라는 뜻을 쓰고요. observe, 흡수하다 라는 뜻이고, shape란 단어는 우리가 모양 이런 명사도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로서는 형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tudy, 꾸준한, interpret, 설명하다 혹은 해석하다, various, 다양한까지 선지에 있는 단어까지 같이 올려놨어요. 자, 이제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whether it's the invention of the printed book or TV or SNS, and you start to use it,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s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요 나타날 때마다 뭐 인지 아닌지라고 묶여있는 하이픈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해석하셔도 됩니다. 뭐 인쇄된 책이나 TV나 소셜 네트워크, 뭐 SNS의 발명이든, 뭐 인쇄된 책의 발명이든 TV의 발명이든 뭐 SNS의 발명이든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서, 그리고 you start to use it,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마다 it's like, 이것은 뭐와 같대요? 뭐뭐와 같다. 뭐와 같대요?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s. 너가 putting on, 쓰고 얻는 거랑 똑같아요. 고글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근데 이거 어떤 고글인지 with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네요.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그 각각의 고글들이 고유의 색깔과 렌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다음 줄 넘어가 볼게요. Each set of goggles you put on makes you see things differently. 이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앞에 있는 고글, 명사 꾸며주고요. 각각의 고글인데 여러분들이 쓰는 각각의 고글은요, 만듭니다. 너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만들어 상황을 다르게 상황을 보게 만든다는 거겠죠. 사역동사, 원형부정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o,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before you observe the message of any particular TV show, whether it's Wheel of Fortune or The Wire, you start to see the world as being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텔레비전 보기 시작했을 때, 근데 언제? Before you observe. 여러분들이 흡수하기 전에,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TV를 보게 됐을 때, 어떤 메시지요? Of any particular TV show. 특정한 TV쇼에, TV 프로그램에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면요, 봤을 때 여기 웨더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 Wheel of Fortune이든 또 와이어이든 특정 텔레비전에 메시지를 흡수하기 이전에 You start, 여러분들 시작할 겁니다. 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을 뭐로써? Being shaped, 형성된 걸로써. 우리 아까 이 단어 형성하다라는 뜻이었죠. 형성된 걸로써 바라볼 거래요. 텔레비전 그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딱 보기 시작하면 TV쇼가 뭐든 상관없이요, 그냥 그 특정 텔레비전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이전에 그냥 이미 세상이 그냥 텔레비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TV 프로그램의 예시일 뿐입니다. That's why. 그것이 바로 이유래요. 마샬이 말한 이유예요. 대절이라고. Every time a new meteor comes along, 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날 때마다, 뭐 여긴 하이픈이 그냥 즉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매체가 나타난다라는 게 뭐다?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의사소통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때마다 it has buried in it a message. 그것 안에 묻어놨어. 이제 거기 안에 묻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담겨 있대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is gently guiding us to blah blah. 그것은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네요. 마지막 줄 보도록 할게요.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방식은 방식인데 정보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방식은요. 컴마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래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 도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텔레비전, TV 같은 경우는요. 우리를 가르쳐요. 당신을 가르쳐요. 대절이라고. 세상이 너무 빠르다. 그리고 that is about surface and appearance. 표면과 뭐 외양. 좀 superficial한 느낌이죠. 피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중요한 게 표면과 겉모습이라고 가르치게 된대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매체가 나오고 새로운 매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글을 쓰고요. 고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 정리하면서 3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체의 발명은요. 매체가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뭐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전에 그걸 바라보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세상을 텔레비전 그 자체로 형성된 걸로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샬이 말하긴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2번 글의 내용이었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캡처 타임 갖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40번으로 돌아올 거고요. 40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앞자리가 4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문단 요약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까요? 그 종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치다고 이제 앞자리가 4가 되면서 조금 쉬워지는 문제 유형이 아닐까 감히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문단 요약하기 문제입니다. 문단 요약하기 문제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친절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내용을 유추하고 해석해서 정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문장을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단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중점 내용만 찾으면 끝인데 그런 중점 내용은 어디서 확인한다? 요약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읽으셔야 정답 찾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요약문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위 글에 따르면 if the captain monkey will realize the A everywhere compared to another monkey, she will be her reward to express her feelings about the treatment despite getting exactly the same rewards as before. 만약에 그 카푸친 그 원숭이가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보상에서 A를 깨달았어요.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하여? 다른 원숭이와 비교를 해서 보상에서 무엇을 A를 깨달았다면 she will be her reward. 그녀는 뭐 할 것입니다. 동사 할 거래요. 우리 조동사 뒤에 나오니까 동사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녀의 보상을 be 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처방에 대해, 대우에 대해. 대우가 조금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대우. 컴마하고 despite 참고하시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getting exactly the same reward. 같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정확하게 같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s before 이전과 같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에 대해 그녀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그녀의 보상을 동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빈칸이 숭숭 뚫려있는 요약문을 보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바로 본문 올라가면 어차피 의미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선지를 한번 같이 보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보고 가겠습니다. benefit. 우리 이 자리는 명사 자리였고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득, 이점이란 뜻이 되겠고요. 2번 inequality. 불평등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abandon. 요한이는 풍족함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래는 동일합니다. 자, B번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호하다. share, 공유하다. 여러분들 참고할 단어는 요 단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하다 혹은 산출하다 라는 단어로 알고 있을 겁니다. 허나 그거 외에도 항복하다, 뭐 굴복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reject, 거절하다, display, 진열하다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선지를 보고 조금 더 요약문을 이해하고 싶다 하면 빈칸에 요 단어들 넣어보는 거예요. 넣으면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5번이 정답이다 하면 원숭이는 깨달았어요. 보상의 이점을 깨달았어요. 다른 원숭이와 비교해서. 그래서 그 원숭이는 그녀의 보상을 디스플레이했습니다. 진열했어요. 전시했어요. 내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고 바로 본문 올라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captivity, 감금, universal,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이란 뜻이고요. experimental, 실험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comparison, 무슨 뜻? 비교란 뜻이겠죠. 그리고 unfair, 불공평한 이란 뜻도 있고요. 부당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abandon, 포기하다. displeasure, 불쾌함. 여기는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만 inequality, 불평등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abandon 풍부함 생산하다, 굴복하다, reject 거절하다까지. 이렇게 단어 봤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조금 답답해 보여서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카푸친이래요. 이 아이는 하이픈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New World Monkeys. 새로운 세계의 몽키? 어쨌든 New World Monkey 어차피 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New World Monkey라고 할게요. 거대한 사회의 집단에서 살고 있는 New World Monkey인 카푸친요 뭡니까? 거래를 한대요. 어떻게? 감금된 상태에서 all day long 온종일. 즉 카푸친이라는 원숭이는요 감금된 상태에서 온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Especially 특히 if food is involved. 특히 먹이가 관련이 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give you this rock and you give me a tree to eat. 내가 너한테 돌을 줄게. 그럼 너는 나한테 먹을 간식을 좀 줘. trick or treat 할 때 그 treat입니다. 그래서 if you put two monkeys in cages next to each other and offer them both slices of cucumber for the rock they already have, they will happily eat the cucumbers. 만약에요, 여러분, 당신이 넣었어요. 두 마리의 원숭이를 넣었어요. in case 우리에 넣었는데 next to each other 나란히 넣은 거겠죠. 그리고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both slice of cucumber 오이 조각을 둘 모두에게 줬대요. both 다 줬대요. 뭐를 위해서? the rock 그들이 가진 돌을 위해 큐컴버를 조각을 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거겠죠. 아까 여기 내가 돌을 줄 테니까 먹을 걸 줘 라는 것처럼 돌을 주면 오이 조각을 모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y will happily eat. 그들은 행복하게 먹을 거예요. 오이를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if however 그러나 만약에 you give me one monkey grapes instead 줬어요. 한 마리의 원숭이에게 포도를 대신 준다면 어떨까요? 보통 grape being universally preferred to cucumber 오이보다 좀 선호되는 것 같아요. 포도가 일반적으로 오이보단 선호된대요. 그럴 때 the monkey that's still receiving cucumber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얘는 여전히 오이 조각을 받은 원숭이는 begin to throw them back at the experimenter 실험자한테 throw them back 큐컴버를 막 던지기 시작해요. 이때미 이렇게 되겠죠. Even though she is still getting paid the same amount for her effort of sourcing rock, and so her particular situation has not changed. The comparison to another makes the situation unfai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전히 paid 받고 있음에도 불구해요. The same amount 같은 양을 받고 있어요. 뭐를? Sourcing rock 돌을 모았어요. 그거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양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so her particular situation has not changed. 그녀의 특정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는 만든대요. 상황을 unfair하게. 그쵸? 똑같이 나는 그냥 한 마리의 이제 원숭이는요. 원숭이입니다.
안 그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이제 돌을 주고 오이를 받았어요. 오이? 누가 봐도 오이죠? 근데 다른 원숭이는요, 이렇게 원래 오이를 받던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오이가 아니라 포도를 받는데요. 포도. 그러니까 얘가 뭐야, 내가 불공평하잖아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난 상황이 안 변했는데. 그래서 furthermore, 게다가 she is not willing to abandon, 그만두려고 기꺼이 그만둔대요. all gains, 그가 그 모든 얻은 것들을, the cucumber themselves, 오이 그 자체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municate her displeasure to the experimenter, 그녀의 불쾌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읽었을 때 우리 정답은 몇 번? 깨달았어요. 보상이 불평등하다고. 그래서 여기 2번 아닌 4번인데 보면요, 그녀는 그녀의 보상을 어떻게 한다? abandon, 그만둔다고 했었죠. 그래서 reject, 거절하다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카푸친 원숭이들의 인식 실험을 소재로 한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장문 독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우리 마지막 한 문제를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고 해서 다음 문제 안 오시면 안 돼요. 마지막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드디어 2024년 9월 모의고사 분석의 마지막 문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길고 길었던 이 문제들 다 여러분, 영상 한번 봤다고 해서 딱 끝. 오케이, 나 영상 다 봤어. 이제 안 해도 돼. 여기 아니라 여러분 꼭 한 번씩은 더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필기한 걸 꼭 여러 번 다시 보도록, 본인 거 만들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빠르게 41번, 4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장문 독해 문제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뭐 하나는 제목이나 주제를 찾는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법상 틀린 걸 고르거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고르는 걸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따로따로 읽고 풀게 되면 시간이 2배 이상으로 걸리게 됩니다. 좀 빠르게 풀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이 푸는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요. 같이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고요. 또 여러 번 연습을 하지만 길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유형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다고 막 겁을 먹거나 너무 길어요, 뭐 읽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친화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우리 1번이 첫 번째 문항이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is possible to teach without assessment. 가능한가요? 가르치는 게 가능하니요. 뭐 없이? 평가 없이. assessment, 평가란 뜻이고요. 2번, elite versus public. 우리 콜론 나오면 앞에 있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엘리트와 뭐 대중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비교 대상. 근데 이게 뭐다? A History of Modern Class Society. 역사인데 현대의 계층 사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네요. 세 번째, Mass Higher Education and its Reality in Assessment. 대중 고등교육입니다. 대중적인 고등교육과요. 그리고 그것의 현실입니다. 어디에서? 평가에서. 4번, Impact of Mass Higher Education on Teacher Status. 3번과 유사하게
대중의 고등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교사의 지위에서, 그 지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4번이 되겠고요. 5번. Mass higher education leads to economic development. 대중의 고등교육은요, 이끈대요. 경제적인 발전을 이끈다고 합니다. 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겹쳐지는 키워드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 개 겹쳐지는 게. 일단 첫 번째, assess는 보일 겁니다. 평가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3개에서 mass higher education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들은요, 보통 주제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게 주어로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쳐져 있지 않은 문항. 2번 선지는 살짝 논외로 보고 가시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원래는 선지 딱 보고 바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볍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휘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dramatic, 극적인이란 뜻이고 expansion, 확대 혹은 팽창이란 단어입니다. institution, 기관이란 뜻이고 diverse, 다양한 그리고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뜻이고요. skilled, 숙련된 diminish, 줄어들다 examination, 조사 혹은 검사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시험이란 단어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nitiate, 시작하다 contradiction, 모순 standardize, 여기는 스탠다드, 표준이란 뜻이고요. eyes 붙었으니까 표준화하다. 마지막으로 formated까지 형성하는 이란 뜻입니다. 요 정도 단어 받아왔으니까 우리 바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alley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고등교육은요, has grown, 계속해서 성장해 왔대요.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체제까지 성장을 해왔대요. 전 세계에 걸쳐서 In Europe and the USA, increased later participation occurred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일단 increase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유럽과 미국에서 increased later participation, 참여하다, 참여는 뜻이고요. late는 비율이란 뜻입니다. 즉, 요거는 참여율이란 뜻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증가된 참여율이래요. 그게 발생했습니다. In the decade. 원래 decade라는 단어는 10년이라는 뜻인데, 우리 10년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수십 년이 되겠죠. 뭐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선 바로 위의 문장에서 고등교육이 이제 엘리트만 추구하는 부분에서 이제 대중체제로 성장해 왔다라고 했잖아요. 성장하고 이제 퍼진 건데 보통 우리가 엘리트보다는 대중이 더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가된이라는 표현은 맞겠죠.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later participation, 참여율은요, 어디에?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참여율은 almost double, 2배가 되었대. From A to B, 19%부터 34%까지. 19%에서 34%까지 거의 2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근데 뭐 중에서? Among the member of the population. 인구수 중에서인데, 여기서 인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ypically 18 to 23. 23. 18살에서 23살. 그 사이 때에 school leaving age래요. 우리가 학교를 떠났어. 요거는 우리 졸업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졸업 연령 범주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는 18세부터 23세까지겠죠. 여기 인구수들 중에서 이 졸업 연령 범주의 인구수 중에서 전 세계에 걸쳐서 19%에서 34%까지, 즉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2배라는 건 굉장히 극적이고 대단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the dramatic expansion, 그 거대한 극적인 확대는요, 고등교육의 확대는 has been marked. 마크드가 여기서는 특정짓다란 뜻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정되어져 왔대요. 뭐에 의해? 더욱더 광범위한 범주에 의해 우리 고등학습기관에 더욱더 광범위한 범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더 다양한 인구 집단인데 학생들의 인구 집단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에 의해 특정되어져 왔다는 거죠. 이 극적인 확대가. Change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변화는 변화래요. 어떤 변화? From an elite system, 엘리트 시스템에서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대중의 고등교육 체제로의 변화. 이거는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대요. 뭐와? 정치적인 필요와 political, 정치적인 필요와 연관되어 있고요. 근데 어떤 필요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는 엘리트 교육이라 하면요, 또 이제 돈이 많거나 소위 말해서 소수의 엘리트 집단 애들만 뽑아서 교육을 진행을 시켰던 건데, 이제는 이 엘리트만 받던 교육을 조금 더 넓혔던 거예요. 대중교육으로. 왜? 이건 정치적인 필요성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필요성?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경제를 위해서요. 노동력인데 어떤 노동력? 밑줄 단어. specialized. 전문적인 이란 뜻입니다. 혹은 뭐 전문화된. 즉, 전문적인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이래요. 그쵸, 여러분? 우리 엘리트, 이제 소수만 가르치다 보면 이런 노동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제약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존재할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 대중한테 교육을 진행을 함으로써 전문화된 노동력을 쌓아 올리고 강화시켜 나가는 거겠죠. 이런 정치적인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n theory, 이론에서요. the expansion, 확대는 확대인데 고등교육의 확대는요.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더 높고
깊고 상당한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개발하기 위해서보다 이렇게가 되는 게 맞겠네요.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는요, 줄어들고, 들 겁니다. 들어야만 해요. 근데 뭐를요? 역할을 줄어들게 만들 거래요. examination, 우리 조사, 검사란 뜻인데, 여기서 시험이란 뜻 기억하라고 했었죠?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고요. 줄일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학생의 통제와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시험의 역할을 줄일 거라고 합니다. initiate, 우리 시작하다란 단어고요. 접근을 시작하면서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라는 건데 여기서 위치 딱 보고요. 오케이, 관계대명사구나. 앞에 있는 assessment, 수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요. 밑줄단은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막는 평가입니다. 막는 평가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막아요? lifelong, 평생의 learning, 학습, 평생 학습을 막는 평가의 접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다? 우리 콜론으로 설명. 즉, 평가는요, 여기 지금 단어가 여러분들 지금 종이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for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초점을 두는 그런 평가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가 조금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부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론에서요, 고등교육의 확대입니다. 근데 어떤?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는요, 감소시킬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역할을,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래요. 어디에서요?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학생의 선발과 통제에 있어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마 ing 뭐뭐 하면서란 뜻이죠. 시작하면서 감소시킬 건데 접근을 시작하면서 접근 방법. 근데 평가에 대한 평가로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인데 어떤 평가인지 위치로 설명해 줍니다.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을 막는 평가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즉 학습을 위한 평가 그리고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포커스,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봐봐 이런 고등교육의 확대는요 평생 학습을 막을까요? 평생 동안 우리 공부를 하고 배움을 이을 수 있다라는 건데 평생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블락이 아니라 enable 같은 가능하게 하다 이런 동사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의 정답 두 번째 문제 정답은 block C였고요. 더 내려가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reality 현실에서요
사회 정치적인 변화인데요. 어떤 변화? 고등교육에 확대하기 위한 변화.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는요. have set up. 셋업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조성할 거예요. 뭐를요? A field of contradiction. 모순의 장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for부터 해석 다시 해보자면요.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평가를 위해서, 평가에 있어서 모순의 장을 계속해서 조성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ass higher education. 대중의 고등교육은요, requires 계속해서 요구하고 필요로 한대요. efficient approach.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데 평가에 대한 평가로의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컴마 삽입구긴 한데 여기는 such as란 예시가 나왔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examination, 시험이랑 and multiple choice quiz, 선다형의 퀴즈와 같은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최소화가 되어 있거나요. 비개인적이거나 또는 표준화가 된 피드백. 요런 것들을 갖춘, 위시니까 갖춘 시험이나 선다형 퀴즈와 같이 평가의 효율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면서?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 than feedback. 피드백보다 성적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두게 만드는. 즉, 이제 다시 한번 여기 부분 해석해보자면요. 고등교육, 대중고등교육 같은 경우는요. 보통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해요. 평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시험이나 선다형 퀴즈와 같은 거고요. 근데 이 시험이나 선다형 퀴즈 같은 경우는 최소화되어 있거나 비개인적이거나 표준화된 피드백을 갖추고요. 시험과 선다형 퀴즈와 같은 평가의 효율적인 방법을 요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발합니다. 집중하도록 성적에 피드백보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요.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 in the past allowed for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s,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 of students. 대조적으로요, 상대적으로 the small number of 작은 수의 학생들이에요. 어디에? In elite system. 과거에 엘리트 시스템에서요, 엘리트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은요, 학생의 적은 수는요, 허용을 했습니다. 뭐를요? 더 가까운 관계를 허용을 했어. Between student and their teachers. 학생과 그들의 선생 간에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The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 of student. 그래서 형성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형성적 피드백을 학생의 마음, the shaping the mind, 그리고 academic skill, 학업 기술, even the character of student, 심지어 학생의 성격을 쉐이핑하면서 형성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자면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엘리트 시스템에서는요, 적은 수의 학생은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허용을 했거든요. 학생과 그들의 선생님 사이에서. 그리고 이런 형성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마음, 학업 기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성격까지 형성했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대중화, 죄송합니다. 대중화로 인해 평가 방식이 좀 변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엘리트 체제에서 대중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 변화하면서 학생 선발과 통제에서는 시험의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는 우리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마지막 줄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정답은 뭘까요? 일단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아이가 정답률이 높았는데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평가 없이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math, higher education 요 요소가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 볼게요. 얘는 그 교육이 경제적인 발전에 이끌었다. 요런 게 핵심이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 근데 딱 한 번 그 전문화된 노동력을 키운다라고 하면서 경제 얘기 살짝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4번은 대중의 고등교육에 영향은 맞는데 선생님의 지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길었던 문제고 가끔가다 까다롭고 해석이 좀 깔끔하지 못한 문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꼭 풀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2024년 9월 모의고사 분석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영상 시청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화이팅 합시다!